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신구 권력의 만남으로 협치의 전기를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국회 방송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만남이 드디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시각 한창 이제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회동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올라온 사진을 잠깐 보긴 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총장으로 임명장을 줄 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처음 만나는 거라서 네. 뭐 지금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좀 편안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것 같고요. 예전에도 과거의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갈 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아무리 주변에 전문가가 많더라도 대통령만 알 수 있는 특히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말씀 많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인수위했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뭐 서운하거나 어려웠던 점들도 좀 풀려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변에서는 참모들은 굉장히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대립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최고 네. 리더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또 풀려가는 게 또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좀 성사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가져보고요. 당초 독대 오찬에서 2+2 만찬 회동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철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좀 많이 배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합니다. 저쪽은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뭐 2+2가 양쪽의 비서실장의 급을 맞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청와대에서도 당선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배석자도 비서실장께서 직접 배석을 하시는 거고, 물론 아마 이 관련되어서 의제라기보다 여러 가지 내용을 조율했던 것은 이철희 수석이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최고 참모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배석하는 게 더 뭐 위상도 높이고, 네. 그리고 차후에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비서실장께서 또 이렇게 수석이나 각급 수석들한테 좀 지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요. 네. 독대에서 2+2로 바뀐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독대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배석자 있게 시작은 하되 회동을 하시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뭐 독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 DJ YS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뭐 네, 8번 만났다고 당선자와 하더라고요. 현 대통령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아예 독대 자리로 마련될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여러 개 상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리고 그동안 쌓여 있는 의제들이 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배석자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에 아무래도 양측의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감사원이 사실상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교통정리가 된 것도 회동 성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3번이나 언제든지 뭐 그렇게도 표현하셨죠. 청와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3번이나 이 만남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져왔는데, 저는 최근에 아마 당선인 측에서 오늘도 뭐 리얼미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국정수행을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당선인이 50% 미만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국민적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자리를 더 갈구했던 것은 당선인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감사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 보고받는 과정에서 뭐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번 만남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좀 들어오기 전에도 네. 그렇게 보는 기자의 해석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명백하게 임기는 5월 10일까지고 그에 따른 인사권은 정해져 있는 것이 법이니까요. 네네. 오늘 그 예상되는 이제 의제가 이제 추경, 또 북한 문제, 민생,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MB 사면도 이제 언급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관측이 나오는데 양쪽에 좀 입장 차이가 이제 컸던 그런 현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좀 덕담 수준에서 정말 그 말씀하신 추후에 또 그런 논의를 깊게 들어가더라도 오늘은 좀 분위기 좋게 그런 회동선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1차부터 협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어떤 결과물들이 굵직하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회동을 보는 자체의 성격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영수회담이거나 네. 그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동안 5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조언도 하고 이런 문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도 하는 차원이어서 무슨 결과물을 낸다 이런 게 조금 저는 좀 어색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네. 당선인께서 50조 추경을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면 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회란 공간에서 추경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문제까지 좀 연결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이 지금 최근에 대륙간 탄도탄을 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아주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말씀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을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네. 뭐 다른 문제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는 것은 명확하게 자기 의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엔 당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잡으면서 원내 사령부가 친 이재명계로 재편이 됐는데 사실 의원께서도 친 이재명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저는 정치권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시대에서는 네. 이 무슨 뭐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계보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 당도 다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무슨 계보 이런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좀 가까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의견 그룹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한 표현이라서 뭐 친 이재명계, 친 누구계 이런 것은 좀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물론 저 경선 때라든지 이럴 때 지금 이재명 전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 박홍근 의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출마할 거다라는 예상은 한 1, 2년부터 있었어요. 준비도 많이 네. 하셨고 네. 그럴 정도로 뭐 원내에 여러 가지 요직을 하면서 협상력도 갖추신 분이어서 그런 어떤 계보적인 성격으로 이 문제를 나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진 못했는데 원내 부대표단이나 뭐 원내 대표단의 여러 가지 직책들을 보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여러 가지 계파 뭐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는 인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선 때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어떤 그 정치적인 내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원내 수석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네. 그런 면이 좀 생각되어지고 오영환 대변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언론 분류상으로 따지자면은 이낙연 의원님과 가깝게 네.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 가지를 안배하는 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전 후보 등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자기 뭐 역할들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간접적인 역할이든 네. 여러 가지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뭐
벌어지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등판론을 먼저 꺼내는 것은 조금 너무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월 10일부터 등판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게 빠르다라는 좀 시기상조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아마 여러 가지 좀 선거에 후유증도 있으시니까 뭐 심신이 지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추스리고 난 후에 좀 나올 얘기 같습니다. 8월쯤에는 가능할까요? 8월 네. 다들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이런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낙선하고 나서 당 대표로 나가셨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는 꽤 그 선거로부터 굉장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너무 이 대통령 선거로부터 3개월 지나서 당 대표로 나간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다음 선거를 준비하신다면 5년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강한 야당을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수완박,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큰 과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마무리하자는 그 당내 목소리가 뭐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 앞으로 그 좀 인사 아니면 이제 그 정책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수처 할 때부터도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외국처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다 찬성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이 문제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과거부터 해왔던 거죠. 저는 지금 또 그리고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다는 게 마치 문재인 정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만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야당이 되었고 이런 입장에서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대원칙 그리고 너무 우리 검찰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아직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은 오히려 과거의 검찰처럼 돌아가자, 뭐 예산권도 분리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과도한 검찰권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일정 정도 좀 매듭을 좀 지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가 뭐 바로 다음 달이냐 아니면 5월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원내 지도부의 전략과 관계된 문제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완결지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서울시장의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경기, 김포, 의리시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몸을 또 담으신 적이 있잖아요. 좀 남다르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쉬운 선거가 아니어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뒤졌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이기면 이긴다고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서울은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모든 자원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나오는 것이 당의 이 어려움을 뚫어내는데 좀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주민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오면 붙어주겠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 임종석 실장이 있다면 임종석 실장 까지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붐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는 지금 저희 당의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출사표를 내셨고 네.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능한 후보군인데요. 예전처럼 과거로에 낙점한다, 이게 전략 공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미 저희 당의 3분의 국회의원께서 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4분이 한번 제대로 된 경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지방선 국면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그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역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신 것 같은데요. 초선 같지 않나요? 초선은 초선입니다. 어떤 면에서 초선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달변가시기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또 질문을 자주 주셨네요. 나오라는 취지로 드리는데 앵커로서 뭐 개인적인 뭐 사견은 또 그렇지만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으신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향후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그 변화되는 정권 교체 국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는 한번 좀 완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그 대통령제에서는 엽관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임기제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주요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국민적 합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좀 빚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인수위에서는 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 보고 다 떠나라. 하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이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좀 고민이 있었고 좀 법안을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대통령 선거를 임박해서 했었으면 오히려 정치적인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조금 조심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 구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기 김포을 광역 교통망이 이제 우선 과제군요. 예, 지역에서는 인구가 벌써 막 팽창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 소식 그리고 민주당 내 원내 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